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제가 분석해드리는 기업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차트를 그리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신중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그리고 있는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분석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것이고 버블이 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 기업을 분석해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으며, 만약에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면 영영 지금의 기회는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 가운데에는 반도체 전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을까요? 혹은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이라는 대국이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단 하나의 기업에 쏟아붓고 있다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분석해드릴 기업은 중국의 파운드리 1등 기업 SMIC입니다. 먼저 이 SMIC에 대한 투자 포인트 혹은 기업 분석 포인트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지금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수익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먼저 착안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더욱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죠.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기술 전쟁 그리고 금융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최소 5년 이상은 더욱더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련과 일본을 무너뜨리는 데에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버블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던가 혹은 소련의 붕괴 혹은 미국의 블랙 먼데이가 생겨났었죠. 이번에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점에 있고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인 이 반도체 패권을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패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고 중국은 반도체 패권을 뺏어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팹리서치죠. 팹리서치인 이제 하이실리콘이 세계 반도체 판매액에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10위 안에. 1등이 인텔이고 2등이 삼성, 3등이 TSMC, 4등이 마이크론, 4등이 SK 하이닉스입니다. 4등이 SK 하이닉스, 5등이 마이크론, 그 다음부터 뭐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 그리고 하이실리콘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 화웨이 반도체이자 이 팹리서치도 역시나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주목해야 하는가? 미국이 중국을 씹어먹으면서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실패로 끝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보신다면 그런 의구심은 접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 세계 반도체 수요량이 어디가 1등인지 아십니까? 뭐 대만, 미국, 유럽 다 아닙니다. 중국이죠, 중국.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수요량을 중국이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중국이 마음먹고 밀어준다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 있죠. 지금 분석드리고 있는 바로 SMIC입니다. SMIC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파운드리 1등 기업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1등을 2030년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죠. 지금의 현재 파운드리 1등 회사는 TSMC죠. 전세계 반도체 판매 기준으로 3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 파운드리만 먹더라도 어마무시한 그런 성장성과 그리고 잠재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TSMC가 이제 미국의 품으로 들어갔죠. 이 미국의 공장을 세운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 중국은 이 파운드리를 더욱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했고, 그리고 파운드리를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을, 그리고 이 기업을 과연 놓친다면은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다른 메모리 반도체 역시나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물론 지금은 기술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따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 정부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목숨을 걸고 있는 쪽이 바로 이 파운드리입니다. 이 SMIC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의 1등이고 글로벌 5위 업체죠. 글로벌 5위의 이제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사실상 지금은 이제 글로벌 5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TSMC와 삼성전자가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TSMC의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다만 전 세계 반도체 수요량의 60%가 중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파운드리는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으로의 쏠림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딱히 빚을 보는 국가는 현재까지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만큼 미국과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인 파운드리는 역시나 중국 쪽에서 가장 큰 수요가 일어날 것이고 60% 이상의 수요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시장이 이제 막 다시금 재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이 반도체 기술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 가장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지금까지 약했던 이런 파운드리라던가 반도체 산업을 필사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100조 원 이상의 이런 반도체 펀드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SM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국제입니다. 중심국제. 간혹가다 이제 증권사마다 해외 계좌에서도 SMIC라고 치는 것보다는 중심국제라고 치는 것이 더욱더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죠.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파운드리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이 TSMC를 잡아야 하는 것인데, 이미 미국에서 TSMC를 잡아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삼성전자 역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기업은 역시 중국의 기업인, 중국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이 SMIC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 SMIC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설비 투자입니다. 이 설비 투자가 매년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여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그리고 밸류상으로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시기를 만났기 때문에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서도 1등 기업을 찾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신고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면은 꽤 크게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관심에 두셔야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SMIC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지금도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지금은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 1라인 때부터는 분할로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죠. 참고만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17달러에서 14달러, 17달러에서 13달러 정도가 괜찮은 분할 매수 범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는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준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단기에 일단락되면서 중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점차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앞으로도,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대놓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를 보는 폭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나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